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럴듯한 제 구라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번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뇌피셜로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격이 정확히 떨어지거나 시점이 그렇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00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99명은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정도구나.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분이 조금 약간 제 말을 그대로 무작정 믿고 좀 그 책임에 대해서 저한테 성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포무가 어떤 현상인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용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상은 제가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두 번 봤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파도를 볼 게 아니라 이 바람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그 관상, 인물들의 관상만 봤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가격의 등락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제도권으로 수용되고 더 많은 제도권 내의 그 가치 저장의 용도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 부동산에 머물렀던 그런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순간인데 이걸 못 보면 좀 아쉽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놓치면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게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라캉의 욕망 이론인데 한 개인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반영한다. 너 말이 그 말인지 알겠는데 뭐 그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말은 제 말은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든 연금이든 여기서 취급을 하고 투자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소액이라도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노후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 면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국장이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국장 버리고 미국장 가겠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근데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좋은데 안 담을까요? 저는 담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론 지금 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뭐 그래서 조금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정해진 미래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이든 은행에서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트코인은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시작점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내가 조금 공부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 좀 성과를 좀 맛볼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나서 들어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반감기 전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짭짤한 수익을 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반감기 전후로 이제 지나서 올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포모로 거품도 끼고
그 전 세계가 진짜 미쳐서 이성을 잃고 투자를 할 거거든요. 세계가 미쳤기 때문에 나 혼자 정신 차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일단 그때 광기에는 좀 사실 사는 거를 저는 좀 알리고 싶고 꼭 사야 한다고 하면 이제 5월 적립식으로 적금 개념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가셔라. 올해 추석 즈음부터는 만약에 그때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걸 눈치채셨으면 그때는 목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월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도 크잖아요. 그 정도 그냥 적금 든다는 개념으로 그냥 계속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것마저도 좀 그 고점에서는 조금 그 열기가 식었을 때 적립식 매수도 중간에 살짝 휴지기를 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 심리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관광기 전후 이 시점을 놓치시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적립식으로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아쉽죠. 지금 기회의 순간인데 아직도 도박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주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는 할 만큼 했다고 했고 생각을 했고 그냥 유튜브도 찍어서 보라고 했고 정말 이 시작점을 놓치면 큰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막 짜증내야 하는 것 같아도 막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제가 좋아하니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뭔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여기 1,000만 원이라도 넣는 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은 했는데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막 좀 마지막이다 하고 강하게 좀 어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투자하실 분들도 있어 보이시고 여전히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저를 원망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 주변 분들한테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거의 예언하다시피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죠. 짧게는 6월, 길게 잡아도 한 8월 정도면은 이 문은 닫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냥 전망을 얘기해 드리면 올해 2월에 비트와이즈에서 전망했을 때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보유한 자산이 115조. 이 자산의 1%가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면 이때가 2월 달이 5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2배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10만 달러까지.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공급량의 70%가 1년 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가격에 매도를 고려할지가 좀 관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기도 하지만 ETF에서 계속 사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어느 그 가격이 되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중간중간에 이 매수 욕구도 있지만 매수하는 그 물량도 있지만 장기 홀더들은 계속 팔 거란 말이에요. 팔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겨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요가 더 크면 이렇게 상승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횡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사이클상으로
최고점을 찍으면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겠죠. 이게 제 생각에는 25년 말에서 27년 봄?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전 사이클로 봤을 때.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그 플랜 B라는 분이 개발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여기서 파란 선인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그 플랜 B 모델에 따르면 이번 반감기에서는 10만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신고점을 찍을 거라는 얘기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10만 달러면 1억 3천에서 13억 사이에서 신고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플랜 B는. 그리고 이 피델리티에서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네트워크 성장에 기반한 그 예측 모델인 수요 모델이 더 적합하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지금 분홍색 선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작년 이게 기사 자체가 22년 4월 기사인데 작년으로 봤을 때 23년에 10만 달러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못했잖아요. 24년인데도. 그러면 일단 시기적으로 1년 이상 늦춰진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10만 달러니까 내년 올해면 이 정도. 이게 작년에 10만 달러를 본 거죠. 12만이나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년 뒤로 밀리는 거니까 24년 말이 뭐 한 12만, 24년이 12K.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6천, 7천 되겠죠? 그리고 이 수요 모델에 따르면 근데 이게 또 1년 뒤로 늦춰진다고 봤을 때 26년이 20만 달러면 한 2억 한 뭐 6천 되겠죠? 26년에.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봐야 아는 거고 몰라요.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 기존 사이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폭락하고 고점을 찍고 폭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26년이면은 제가 말한 게 20만 달러지만 이게 폭락하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0만 달러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관상에서도 했지만 이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바람을 봐야 된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비트코인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람을 잘 타고 같이 가야 되겠죠. 이제 일본 공적 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할지 말지 정보 수집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걸로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기부금 운용 펀드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7% 할당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평단가는 45,000달러. 매수했다는 거죠. 여기가 사자는 아니잖아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막 사기니 도박이니 하지 마시고 여기도 7% 넣었으니까 그냥 본인 자산에 7% 정도는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연봉 4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지금이 좀 기회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1억 넘었다가 지금 뭐 9,200, 300 하는데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 4, 5, 6월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을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0.1 비트코인 이상 마련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이거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제 시작점이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싫든 좋든 여기 강제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 비트코인이 연금이나 은행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간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에서 좀 소정의 성과를 올리기 좋은 시기와 가격대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오면 좀 금액대가 있게 들어오면 그래도 장투로 봤을 때 5년, 10년으로 봤을 때 성과가 괜찮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서 올해 가을, 겨울에 가격적으로나 이미 폭등이라고 눈치를 채셨으면 그때부터는 목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제 그 연봉에 따라서 4천만 원 연봉 전후인 분들, 직장인들은 월에 한 30 정도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고점 찍으면 제발 부탁인데 지금 안 사실 거면 그때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목돈으로. 그때 못 사도 세상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안 사실 거면 제발 진짜 고점에는 좀 사지 마시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사실 거면 지금이 좀 좋은 기회니까 지금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